안산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얼수의 얼스입니다. 참 게으른 방송직이라 너무 드문드문 인사드려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발 미루지 말고 해야 할 일을 제때제때 하는 얼수가 되길 소망하면서 얼수의 얼스 시작합니다. 운경. 네. 단원 FM에 경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막 웃음이 빵빵 터지나요? 아, 그런가요? 드디어 저희가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죠? 다들 아실 거죠? 네. 지금 단원구 일대에 직접 방송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요. 주파수를 통해서. 이 방송국 가까이 오니까 아주 그냥 들리던가요? 선명하게 아, 잘 네. 들리더라고요. 네. 네. 슬프지만 조금만 나가면 충주 MBC 88.7MHz가 나와서. 아이고. 혹시 네. 이 송신기를 세우는 데까지 제가 되게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치고 마음을 모아서 이 송신기를 세우기까지 이야기를 네. 되게 긴 시간의 이야기지만 짧게 한번 들려주실 수 정말요? 있나요? 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길어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송신소 세우는 비용만 얼추 4천만 원 정도, 얼추가 아니죠? 3,900 얼마였는데 하여튼 50만 원 정도 모자라는 4천만 원이 들었는데요. 그 돈을 정말 안산 시민이 다 모아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3년에 걸쳐서 조금씩 모았어요. 그런데 사실 1월 달까지만 해도 전체 금액의 4분의 1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저거 못한다. 다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사무부 내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1월에 이제 정산 및 여러 가지를 하느라고 1월이 한가하다는데 저희는 엄청 바쁘게 지냈고요. 2월 1일 날이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날은 이제 정말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거의 한 700 정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회원쌤하고 셋이 다 전화기를 들고 저희가 정말 읍소를 해볼 수 있는 곳은 다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게 다 완료가 됐어요. 와. 정말 드라마 같은 거여서 어디다가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그날 하루 그냥 10,000원도 뭐 10만 원도 50만 원도 100만 원도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정말 십시일반이었네요. 네.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앞으로 유튜브와 그리고 88.7MHz 주파수를 통해서 동시에 청취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갖고 너무 좋네요. 저도 좋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단원 FM의 방송이 전파라는 날개옷을 입고 무럭무럭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와. 네. 얼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누죠? 우리 지난 방송의 말미에서 계획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까마득히 옛날처럼 언제인지 느껴지죠? 모르겠어요. 아침 먹은 것도 생각 안 나는데 무리입니다. 네. 지난 세 차례 방송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한 물과 나무, 광물, 석유 등의 자연 재료들을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놀랍고 너무 경악할 만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운경은 그 이야기들 중에서 뭐가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충격적인 건 너무 네. 많았는데 네. 지금 어렴풋이 생각나는 건 네.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래도 선진국이다라고 할 수 있는 뭐 캐나다랄지 호주랄지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워낙 자본주의적인 나라니까 좀 차치하고라도 그래도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들은 좀 양심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나라들까지도 그 추출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혹은 돈이 벌리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자연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학대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 뭐 앞장섰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냥 다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같이 함께 해왔다는 거가 너무 놀라웠어요. 앞장을 서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그러겠죠. 않았을까요? 네. 앞장섰다고 하기는 좀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앞에 서 있었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니. 그래서 자연 재료를 얻는 과정이 자연과 사람에게 엄청나게 부담을 가중시켜주고 또 자본과 얽혀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한데요. 오늘 나눌 생산 파트의 첫머리에서 저자인 애니 레너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생산을 보면 머리가 어질어질해질 것이다. 라고요. 말만 들어도 어질어질합니다. 아니 얼마나 더 엄청난 일들이 생산 과정에서 벌어질지 이건 기대가 아니라 불안감이 오히려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그 생산이라는 게 재료들을 모아서 기술과 에너지를 이용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언가를 만드는 일 아닐까요? 그렇죠. 그 과정을 모두 이제 생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뭘 상상해도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드라마 대사였나요? 그 기억이 안 좋은 나는데. 방향으로 상상 그 이상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아찔하고 안타까운 그 놀람이 될 것만 같은 그 슬픈 예감이 아주 강렬하게 네. 와닿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어줄 노래 한 곡을 먼저 듣고 시작할게요. 가수 하림이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내가 일하다 다치면 엄마 가슴 무너지고요. 집에 못 돌아가면은 가족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저녁엔 집에서 쉬고 휴일에는 여행도 가는 그런 평범한 일들이 왜 나는 어려운가요?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자, 모두 함께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와, 저는 이 노래를 작년에 노동대학 마지막 강의 때 하림 씨가 오셨었거든요.
거기서 처음 직접 듣게 됐는데 저희가 그 자리에서 다 배우고 이거를 함께 같이 다 불러봤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더 감동적이네요. 이 가사를 보면 정말 절실하잖아요. 저희가 모두 다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 방송이 나가는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고 또 어떤 사고도 당하지 않고 웃으며 일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아침 일찍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고 사시사철 일터로 향하는 남편도 그렇고 또 제 형제 자매도 우리 이웃들도 모두 건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정말 행복하게 사시길 얼수와 은경이 응원합니다. 은경, 네. 오늘 음악 선곡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곡밖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짐작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모르겠는데요. 그쵸? 당연히 몰라야죠. 네. 첫 곡으로 하림의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를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추출이든 생산이든 사람들의 노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첫 번째 선곡 이유고요. 또 두 번째 이유가 노래에서 공통점을 찾기를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네. 궁금하면서 음. 자, 항상 늘 계획이 있는 얼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계획만 잘 세우고 실천을 잘 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긴 아니 하지만 그 정도 실천하면 대체 얼마나 더 하시려고. 어쨌든 늘 계획이 있긴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그 머리가 어질어질할 만한 그 얘기는 이제 빨리 하셔야죠. 네. 그래야죠. 운경은 면 티셔츠 애용하시나요? 그런데 겨울 빼고는 거의 면 티셔츠를 많이 입죠. 저는 그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선호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면으로 된 옷을 입는데 또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얇은 면티는 사시사철 필수품이고요. 네, 속에 하나 입고 또 다른 거 입고. 그렇죠. 티셔츠만으로 지낼 수 있는 계절이면 뭐 거의 매일 티셔츠를 입고 살거든요. 그 얼쑤가 입는 티셔츠 저도 생각나는 거 몇 개 있어요. 그 시와우 생명지킴이 로고나 바이오블리츠 그 행사가 있었던 행사 티셔츠? 또 요즘에는 행사 티셔츠 제작을 많이 안 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환경 한마당 같은 행사할 때 부스 운영자나 봉사자들한테 나눠지는 그런 면 티셔츠 이런 거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우와. 저도 한동안은 많이 입었어요. 와, 이렇게 놀라운 눈썰미라니. 맞습니다. 그 옷들 제가 다 애용하는 거 맞고요. 로고가 새겨지긴 했지만 사실 행사 때 한 번 입고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아깝죠. 네. 그렇다고 집에서만 입기엔 20여 년간 쌓인 이런 행사 티셔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런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 아주 가끔씩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와우 생명지킴이가 뭐 하는 곳이냐. 맞아요. 네. 효순이 미선이가 누구냐. 뭐 또 고려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뭐 사회적 경제가 뭐냐. 혹시 공산주의 말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요. 저도 누가 고려인이 네. 아직도 고려인이 살아있냐고 질문받은 적도 정말 행사 티셔츠 하나하나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제 생각엔 면 티셔츠가 아주 착용감도 좋고 신축성도 좋고 활용도도 높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서 많이 이용하잖아요. 나왔다. 뜬금없이 뭐가 나왔다는. 자연스럽게 네. 오늘의 주제를 이끌어갈 열쇠말이라고 할까요? 오. 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오늘의 열쇠말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 면 티셔츠가 저렴하고 입기 편하잖아요. 다른 옷들 살 때보다는 확실히 부담이 좀 덜한 건 사실이에요. 네. 운경은 면 티셔츠를 가장 싸게 구입했을 때 가격 혹시 기억하시나요? 알뜰장터? 네. 이런 데서 100원 주고 산 적도 있어요. 와, 그러면 새 물건을 새 물건은 네. 최하 가격이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하얀 면티. 저는 단돈 1,000원에 구입한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애니 레너드의 물건 이야기를 읽기 전에는 이렇게 값이 싼 좋은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와 싸서 좋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죠. 왜 이렇게 물건이 싼 거야?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면 티셔츠 한 장 만드는데 목화솜 100개가 들어간다는 것을 책을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매일 입는 내 옷 탐구 생활이라고 다양한 섬유로 만들어진 옷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이 있거든요. 환경도사는 아니지만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이 담겨 있는 그림책이었어요. 어쩜 이리 책 읽는 취향까지도 비슷한지 아주 좋습니다. 저도 그 그림책을 읽었거든요. 네. 그 목화솜에서 씨앗과 불순물을 걸러내고 부풀려서 만들어진 섬유를 자아서 실을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에라야 티셔츠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 단계에서부터 생각해야 될 게 엄청 범위가 넓어지겠어요. 목화솜 농장에서부터.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나 해도 돼요? 갑자기 해보세요. 목화솜 농장이라고 하니까 저한테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고려인 지원센터 너머에서 2년 반 일했었거든요. 그때 만난 그 율리아하고 크리스티나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우리 한국에 왔는데 자기가 4학년 때까지 학교에 등교를 하면 큰 트럭에 아이들을 실린대요. 아직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그 트럭에 싣고 어디를 가는데 그랬더니 목화 농장에 간대요. 그래서 엄청 큰 마대자루를 하나를 주고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한테 하루 종일 그 마대자루에 꽉꽉 채워서 그 목화를 따야만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불과 10년 전이에요, 딱.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과 10여 년 전까지도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인데 네. 학교에 가서 그렇게 네, 등교는 네. 출석은 한 걸로 하고 네. 목화 농장으로 거의 끌려가다시피 한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가 네. 갑자기 떠오르는데 며칠 전에 기사를 읽었어요. 음. 그 동티모르인가? 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을 학교로 보내지 않고 그 되게 열악한 어떤 농장 노동 현장으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시켰다라는 믿지 기사. 못할 어떤 대학이었는데 시옷이 들어가는 대학이었었는데 너무 충격적이네요. 어쨌든 맞습니다. 우리가 생산 단계에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 당연히 농장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농작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을 또 인공적으로 농지에 공급하는 일을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면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관계되는 작물에 속한다고 해요. 워낙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서 그렇죠. 관계 과정에서 누수라든가 증발로 인해 물이 많이 낭비된다던데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또 덤탱이를 쓰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운경은 어찌 그리 핵심을 콕콕 찍어서 말하는지. 제가 원래 네. 그래요. 실제 면화를 수입해서 생산을 하는 나라들은 물 부족을 겪는 나라에서 생산된 면화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또 물 부족으로 인해서 매일 수천 명씩 사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갑자기 티셔츠 이퀄 사망이라는 등식이 명확한 개념으로 확 와닿으니까 아주 소름이 오싹 돋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고구마 한 100개, 10,000개 먹은 것 같은 이런 아이고. 얹힌 느낌. 뭘까요? 아직 남은 이야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벌써 질리면 안 됩니다, 운경. 네, 정신줄 잘 잡아보겠습니다. 결국은 티셔츠가 그 공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 면화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생산한다고 하지만 또 생산 과정에서의 무수한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저자의 말처럼 너무나 불공정한 시나리오대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물 고갈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국영 면화 농장에서 강물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내해인 아랄해 들어보셨죠? 네. 아랄해라고. 네. 너무 알죠. 네, 1960년부터 2000년까지 40년 동안 무려 80%나 수량이 줄었다고 해요. 그 수량이 줄어들어서 사용할 물이 줄어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기후까지 달라졌다고 하니까 물 문제가 얼마나 큰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면화 농장에서 사용된 물이 면화를 키우면서 뿌린 화학 농약으로 인해서 수질까지 오염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물 이외에도 아주 값싼 티셔츠 안에 담긴 이야기가 더 많이 있다는 거네요. 네.
또 세계의 경작지 중 면화 재배지는 전체 2.5%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세계 화학비료 사용량의 10%, 살충제 사용량의 25%를 면화 재배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네. 일례로 미국에서는 면화 1kg당 들어가는 화학비료와 농약이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333g 정도는 농약과 화학비료다. 그렇다는 얘기죠. 저도 그 부분을 읽었는데 농약의 대부분이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화학물질이고 또 발암물질에 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농약의 용도 자체가 살충제와 전쟁용 독성, 신경작용제를 겸하기 위해 개발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진짜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면화 농장의 오. 농부가 되어보는 거예요. 네. 제일 먼저 씨앗을 심기 전에 뭐부터 해야 할까요? 농부가 땅을 골라야 되겠죠? 영양분도 주고. 그죠. 옛날이라면 거름? 네, 걸음을 줬겠죠. 흙 한번 제대로 만져보지 못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저- 옹경은 참 잡다한 지식이 많아요. 8년 동안 도시농부였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훌륭합니다. 네. 자, 면화를 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땅을 소독하는 일이래요. 그럼 소독은 뭘로 하겠습니까? 아, 소도 네. 당연히 화학약품 쓰겠죠? 빙고. 네. 땅을 화학약품으로 소독하고 면화 씨에서 자라는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균제에 담고 또 면화가 자라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농약을 뿌려요. 농약을 뿌린다는 건 해충을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약이 정확하게 면화를 먹는 해충에게만 딱 뿌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장 내 온갖 곤충과 미생물들도 모두 같이 죽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성이 생겨 어지간한 독성을 지닌 농약이 죽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농약회사에서는 더 독한 걸 만들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세계에서 의례 벌어지는 일들이 이 면화 농장에서도 벌어지고 있겠군요. 이걸로 끝이 아니랍니다. 네. 더 큰 한숨 몰아쉬기 위해서 심호흡. 아니 지금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지금 이미 어질어질한데 또 있다고요? 운경. 고엽제라고 들어봤나요? 네, 나올 게 나왔네요. 아까 저 위에서 상상했죠? 네. 상상했죠. 네. 그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게릴라전을 막는다고 밀림에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었다는 게 제초제잖아요. 네, 베트남 밀림에 뿌려진 3분의 2 가량의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이름의 화학 약품이 있는데, 이름은 예쁘네요. 그쵸? 그래서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 약품을 담았던 드럼통에 오렌지색 페인트를 칠해서 많은 분들이 오렌지 작전이라고 알고 있는 그 고엽제로 인해서 베트남에서만 군인과 민간인 약 200만 명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심상치 않은데 이 말을 하는 건 혹시 이 고엽제를 면화 농장에 뿌리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왜 아니겠습니까요? 국제연합은 고엽제를 제네바 일반 의정서에서 사용 금지한 화학 무기로 보고 베트남 전쟁 이후 사용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물 파괴용으로 고엽제가 사용되고 있어서 문제가 더 크게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면화의 경우에는 수확기에 잎 때문에 솜에 얼룩이 생기는 것을 막고 솜을 더 잘 딸 수 있게 잎을 모두 떼어버리기 위해서 고엽제를 살포한다고 합니다. 정말 목화솜 따는 데까지 왔는데 아직도 티셔츠 만들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여정이 남아있는 거죠? 벌써부터 숨이 이렇게 차는데 어쩐대요? 아니, 그런 말랑말랑하고 보들보들한 목화솜 같은 심성으로 어찌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제가요? 네. 그래서 운경처럼 말랑하고 보드러운 심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노래를 듣고 갈 참인데요. 가수 예람의 우린 알 수 없는 세상을 헤엄쳐가는 사람들이라는 싱글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들어보실게요. 우리는.
한숨을 나눠 마셨다. 어른이 서린 마음을 깨어서 우리는 숨을 쉴 거야. 어둠이 깔린 거리를 지나서 우리는 숨을 쉴 거야. 세상이 없는 우주를 깨워서 우리는 꿈을 꿀 거야. 아침이 오는 거리를 지나서 우리는 춤을 출 거야. 우린 알 수 없는 세상을 헤엄쳐가는 사람들. 우린 알 수 없는 사랑을 헤아려 가는 사람들. 이해 없는 눈으로 서로를 안아줘. 이해 없는 몸으로 서로를 안아줘. 나 그대를 영원히 사랑했다네. 나 그대를 영원히 사랑했다네. 오늘 밤엔 새하얀 꽃이 피어나. 나 그대를 영원히 안아주었네. 아, 우리는 영원한 잠이 들었네. 우린 알 수 없는 세상을 헤엄쳐가는 사람들. 얼음이 서린 마음을 깨워서 우리는 숨을 쉴 거야. 가사가 참 무거우면서 따뜻한 게 오묘하네요. 그렇죠. 네. 가수 예람의 공연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참 단단하고 단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노래 사이사이에 들려주는 담백하고 진정 어린 말들 속에서 이 사람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쉽지 않은 예술가의 길을 오래오래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슬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힘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잘 표현하시나요? 역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람님도 그러는데 얼수가 그랬다고요. 아. 외면하고 네. 싶은 이 티셔츠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것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예람님 덕분에 숨고르기 잘해봤습니다. 계속 해보죠. 아자. 네. 줄기와 잎, 씨앗과 솜을 분리하면 곰포 단위로 묶고 이동을 해서 얇게 눌러가지고 종이장처럼 만드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요. 그러고 나서 면사를 만들고 방직기를 이용해서 면직물을 만듭니다. 정말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몇천 원의 티셔츠 한 장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요. 방직기에서 면사를 면직물로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즐겨 입는 티셔츠처럼 밝고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과 같은 알칼리성 용액에 직물을 넣고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강한 표백제를 이용해서 흰색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색깔이 들어간 티셔츠를 만들기 위한 그 염색 과정에서는 벤젠, 중금속, 포름 알데히드, 염료 고착제 같은 화학 약품이 엄청 사용되고 있고요. 딱 들어도 음. 너무 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화학약품 이름이 쫙 나열되니까 갑자기 느낌이 좀 그런데요. 이 티셔츠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을 병들게 하는 아주 수많은 화학약품들이 들어간다니 그냥 차라리 원시 시대처럼 나뭇잎 옷과 또 자연사한 동물들의 이런 가죽옷을 입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가요? 저도 같은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정이 끝나면 옷이 되느냐? 더 아닙니다. 있겠죠. 네. 예, 옷을 만들기 쉽게 또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포름 알데히드라는 화학약품은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 암을 유발한다고 널리 알려져 그렇죠.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맨몸에 직접 닿게 입는 거잖아요. 피부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렇죠. 이렇게 생산된 옷을 입는 소비자들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작업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해왔던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값싼 티셔츠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네요. 갑자기 그 동일방tuk 똥물 테러 사건이 떠오릅니다. 와, 정말 50여 년 전에 그죠? 일어났던 네. 사건이고 아마 제가 태어나던 해였나? 그 정도였다고 1972년 기억하고 있어요. 그쯤이었던 것 네. 같아요.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경악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쵸. 그 똥물을 뒤집어 쓴 채 그 푸른 작업복 차림의 두 여성이 이렇게 한 사람은 등을 돌리고 한 사람은 앞을 보고 있는 그 사진이 지금도 정말 눈앞에 선해요. 있는 듯 네. 선해요. 그 때문에 이제 노동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엄청 큰 사건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아, 네, 그렇죠. 덥다. 자, 워워.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심한 일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라도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그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또 이주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그들에게 행해지는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종종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IT 같이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은 우호적이지 않은 노동 환경 속에서 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의 임금을 받으면서 그런데도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재의 일자리마저도 빼앗길까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거의 30년 전 이야기인데 디즈니 옷을 만드는 IT 여성들이 일주일에 6일,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주급 $15를 받을 때 당시 디즈니의 CEO였던 마이클 아이스너는 봉급과 스탁 옵션을 합쳐 환산하면 시간당 이게 얼마예요? 101000달러? 이게 어떻게 읽어야 돼요? 10만 천. 이만큼을 받았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읽을 수가 없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원으로 환산을 하면 동그라미 3개가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요. 우리 운경은 전혀 저 돈에 약해요. 숫자에 약하다고. 돈에 약하지 않고 숫자에 약하다고. 돈도 약하고 숫자도 약하고. 네, 이렇게 웃고 해맑게 방송을 진행해야 되는지. 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노동자가 만들어낸 물건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기업이 안전하게 일하고 목마를 때 물 좀 마시고 성폭력이 없는 회사를 원하는 노동자들에게 그 우호적인 기업의 문화를 조성하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한참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티셔츠 한 장이 자연 환경과 노동 인권, 정의로운 분배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오늘 절실하게 깨달았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우리 집의 옷장을 지금 뒤지고 있었는데요. 제 옷과 남편 그리고 새 딸아이의 옷 중에서 과연 티셔츠가 몇 개나 되나 하는 이런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의 옷장을 좀 들여다봤거든요. 네. 면으로 된 티셔츠가 정말 많더라고요. 뭐 흰색, 검정색, 옅은 하늘색, 곤색, 아이보리색, 컬러도 다양하고 목선이 둥근 거, V자인 거 정말 한 장씩 들춰보니까 어떤 옷은 입던 옷만 입느라고 아래에 깔려 있어서 몇 년간 한 번도 입지 않아갖고 누렇게 변색이 된 것도 있고 목이 늘어나서 버리지는 못하고 손이 가지 않아 이렇게 쌓여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많은 옷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옷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렸을 적 우리 가족이 6명이 한 방에서 살았거든요. 그 방 한쪽 끝에 온기가 닿지 않는 그 저 윗목에 우리 집에 유일했던 가구가 6칸짜리 서랍장인데 그게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맨 위 칸은 아빠 옷, 그 다음은 엄마, 이렇게 쭉 내려가다 맨 아래 칸은 우리 집 막내 동생. 이렇게 나이 순으로 서랍 한 칸씩을 차지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 한 칸에 1년 사시사철 옷이 다 들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정말 의아하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마저도 저는 옷이 부족하다 그런 걸 느끼지 못했거든요. 정말. 그런데 요즘은 옷장 안에 가득 옷이 차 있어도 옷이 없다 하고 신발장 뭐 가득 신발이 잘 차 있어도 신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입은 바지와 어울리는 신발이 없다. 뭐 잠바에 어울리는 가방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저 그 말 듣고 정말 한참 웃었어요. 그 부지런한 사람들이라 그런 것도 챙길 것 같은데요. 서둘러 나오기 바쁜데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신발을 신을지 고민하고 정한다는 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시간에 놓고 온 핸드폰을 챙기거나 또 마스크를 챙기거나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현관문 앞에 이렇게 놓인 신발 구겨서 신고 나가지 않을 수 있다면 성공한 하루의 시작이라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한 지역에서 필요한 물건에 들어가는 모든 원자재를 그 지역 안에서 수급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물건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농사짓고 수확해서 다시 그 임금이 싼 나라에서 옷을 지어 다시 유통 과정을 거쳐서 판매를 할 때까지의 이 탄소, 이산화탄소 발자국 수치가 엄청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아,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왔네요. 그 탄소 발자국은 물건이나 서비스의 원자재를 추출해서 생산하고 유통한 후 사용하고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서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물건 이야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의류업체 파타고니아의 티셔츠가 만들어지기까지 농장에서 물류 창고까지의 이동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약 12,600km를 이동을 한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약 1.6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이 티셔츠는 유기농 의류 제품이었다고 해요. 유명하죠, 이 파타고니아. 네. 네. 그래서 일부러 입고 다니기도 하는데 음. 그렇다고 하니까 좀 놀라운데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얼마나 더 심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농약과 이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 빼고는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좀 무겁네요. 그렇죠. 뭐 유기농 의류 제품이라고 하니까 농약과 화학 비료를 뺀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농약과 화학 비료를 만들 때 발생하는 탄소를 줄였고 또 이 화학 물질 때문에 물과 땅이 오염되지 않았고 또 농사 짓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무수한 생명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기농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옷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 거잖아요. 값싸다고 마구 사들이고 또 싸니까 버리는 게 쉬워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옷을 아껴서 잘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얼마 전에 그 아름다운 가게에 갔더니 옷이 정말 다양하고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의 옷들도 많았는데 사지는 않았지만 한 장 한 장 옷을 자세히 살펴보며 아이 쇼핑하는 것도 즐겁더라고요. 잠시 머리 식히고 싶을 때 아름다운 가게 방문을 추천합니다. 오,
오, 좋은 방법을 소개시켜 주셨네요. 요즘 지역마다 유명한 빈티지 샵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작년 여름에 친구들과 서울 나들이를 갔다가 성수동에 자리한 재활용 옷 매장을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사진 않았지만 정말 옷 자체가 멋지고 재밌는 옷들이 많아가지고 이 옷 저 옷 입어보면서 한 1년치 웃음을 뿌리고 왔던 것 같아요. 재활용 매장이 없었더라면 멀쩡한 옷들이 다 폐기되었을 테니 정말 다행이죠. 맞아요. 망가뜨리는 것도 사람이지만 되돌리려 노력하는 것도 사람이니까 오늘은 그래도 좀 더 희망적인 쪽으로 생각을 가져봐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곡이 두 곡인데 시간 관계상 두 곡을 더 들을 수는 없고 고민이 됩니다. 한 곡만 더 듣고 아까 오늘 노래에서 공통점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네. 이쯤 되면 눈치챌 것도 같은데 일단 한번 들어보고 그 공통점을 잘 찾으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기나긴 핫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 밤에도 춥지 않는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연인
혹시 공통점 찾으셨나요, 운경? 네. 너무 대답이 산뜻한데 쉬웠나? 생각보다요. 네. 처음 들었던 곡이 하림의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두 번째 곡은 예람의 우리는. 세 번째 곡은 송창식의 우리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자, 모두 우리는이 들어가네요. 와, 선곡이 정말 특별한데요. 그 우리는이라는 말이 참 좋잖아요. 네.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또 위로가 되어주고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면 우린 정말 사랑만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우리 제발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CF도 있지 않았나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이라는 제목으로 검색해서 오늘 선곡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음악 방송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조금은 무거운 내용으로 채워진 방송이라서 노래로 가볍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봤습니다. 오늘따라 얼수님 너무 낭만적인데요. 몰랐어요. 제가 대체로 낭만적인 사람입니다. 오늘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네, 인정하겠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가 아닌 낭만 얼수로. 네. 자, 이제 오늘 다루고자 했던 그 티셔츠 한 장을 통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다음 주제는 또 뭘로 이렇게 우리를 어질어질하게 할지 너무 궁금한데요. 좋은 울렁증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다음 그 물건 이야기 생산 챕터의 두 번째 이야기는 나무와 책, 그 다음은 컴퓨터가 등장하고 난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방송에 남은 시간이 애매해서 다음 시간으로 미루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난다고 아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그런데 지금부터 벌써 어질어질합니다. 네, 나무와 책, 컴퓨터. 네, 어질어질해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네. 운경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제가 자신을 합니다. 너무 확신에 네. 찬. 네. 어질어질하게 하고 오늘의 그 들려주지 않은 한 곡은 또 뭘까도 궁금한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는데 살짝 남아요. 아하. 어떻게 공개를 할까요? 그럼요. 이 노래 우리 운경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참으로 좋아했던, 아니 오. 어렸다라기보다는 젊었을 때.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댄스곡인데도 가사가 정말 귀에 확확 네. 와닿는 게 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듀스의 우리는이거든요. 네. 이 랩 부분이 있어요. 랩 부분을 한번 읽어주고 그리고 방송을 마쳤으면 하는데 네.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궁금해요. 한번 제가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린 앞을 향해서만 나가겠어. 난 알리고 싶어. 나의 뜻을, 생각을, 의미를 모두에게. 지금 비록 힘들어도 그건 언제나 계속은 아닐 거야. 잘 들어도 이건 언제나 현실, 그리고 사실이야. 지금까지는 쓰러져 있다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저 멀리서 누가 날 부르고 있어.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우린 앞을 향해서만 나가겠어. 우리의 새로운 날을 지금 기다려. 멋있는 시 같아요. 저한테 들려주는 아주 그렇죠. 희망적인 가사입니다. 저에게도 필요한 가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노래의 힘으로 또 한 주간 잘 살아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경.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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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S Sustainable D Development G Goals G S DGS. 첫 번째, 빈곤 없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어요. 두 번째,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요. 세 번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요. В-четвертых,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м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다섯 번째,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요. 여섯 번째,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일곱 번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요. 여덟 번째,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요. 8 नम्बर, धेरै राम्रा कामहरू सिर्जना गर्नुहोस्. 아홉 번째, 청정기술과 친환경 산업으로 나아가요. 열 번째,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과 배려의 열린 사회 만들어요.ទី10 ដោះស្រាយវិសមភាពរវាងថ្នាក់និងតំបន់និងបង្កើតសង្គមបើកចំហនៃការរួមបញ្ចូលនិងការពិចារណា 11번째, 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요. 12번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식품을 사용하고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여요. 13번째, 기후와 관련된 재난을 미리 대비해요. 13. phòng bị trước các thảm họa liên quan đến khí hậu. 14번째, 바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15번째, 지구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자연 속 식지를 보존해요. 15e, nous conservons des habitats naturels pour prévenir la désertification de la terre. 16번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가 노력해요. 17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해요. 17, 持续发展需要我们全人类的共同参与。 모두 행복한 지속 가능